네,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오늘 시장 많은 분들께서 방송 시작 전부터 좀 기다려 주시면서 폭포수 같다. 여러 가지 반등이 없다. 미장도 오늘 빠지는 분위기다. 미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 시장에 대해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가 지금 7.2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800도 밑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5,792선이고요. 코스닥이 4.4% 빠지면서 1,139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지난달 6일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발동이 되기도 했죠. 이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오늘 같은 날은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도 많이 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SK증권 PB차장이신 이재규 차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의 리스크, 이걸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건 아니고, 오늘 시작이 조금 어렵겠구나. 예상은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까지 크게, 네. 나타날지는 좀 몰랐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료 잠깐 여실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시장 브리핑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지금 7.24%가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7일 기록했던 최고점이 6,347인데요. 지금 3월에 첫 거래일 시작하자마자 7%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5,792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정반대 흐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또 사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우리 연휴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이 하루 규모로 하면 최대로 팔았다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잠깐 나누기는 했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5조 6천억 원 넘는 매도 규모, 순매도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물량을 개인이 오늘도 받아내고 있는 상황 6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로 제가 그냥 숫자로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자료 준비도 되신 것 같아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자, 예상은 좀 했었다. 근데 이 정도의 낙폭 오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 좀 들어볼 텐데 본부장님 준비하셔야 되면 우리 차장님부터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우리 종가 좀 봐야겠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전부 다 10% 내외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구간 11%. 네, 근데 요거는 종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형주들이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비차익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 이제 낙폭이 우리가 시장이 올라올 때에도 ETF 쪽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예전에 1% 오를 거 2%, 3% 올라가는 그런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대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때에도 ETF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볼 때 매번 요 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는데 오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 데가 금융투자거든요. 요 물량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ETF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 물량을 받아줬었던 주체가 ETF라고 한다면 오늘은 ETF도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코스닥 쪽에서 상승 전환도 잠깐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첫 거래일인데 어떻게 보면
2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양새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코스닥도 참 모양새가 참 좋지가 않네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코스피가 살짝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많이 밀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장이 많이 밀리면 매수하겠다라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받아지지 않으니까 투매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뭐 특징적으로는 방산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고요. 당연히 방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을 보자면 ETF 물량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네. 예전엔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많이 빠졌죠. 네. 예, 일단 중간에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저기 누구지 이란이 저쪽을 주변 국가들의 정유시설 포함해서 그걸 공격했다는 뉴스가 아마 오전 끝날 때쯤인가 그때 알려진 것이 촉매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오전 11시였던 것 같은데 11시 12시 사이에 그게 하나 있었고요. 트리거가 단순히 이제 미국 어저께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한 2% 정도 빠지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마 그거. 그러니까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나온 거. 그거가 뉴스가 나온 거 저는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부에서 루머인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일부 매체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 한국에 있는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무인 폭격기인가요? 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네네. 포함해서 그거를 중동으로 배치를 하는 걸 고려 중이다. 만약에 이 전쟁이 drag on 길게 끌어질 거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한국에 있는 몇 가지 자산들, 전략 자산을 아까 말한 사드라든지 뭐 패트리어트 포함해서를 중동으로 배치하는 걸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까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11시, 12시 이후 사이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12시 사이에 그게 나오면서 이제 확 빠지기 시작했다. 딴 나라보다 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좀 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무기의 재배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또는 딴 데로 옮기는 경우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됐고 그 전에 일단 레드라인을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뭐 폭격했다. 이 두 가지 거가 생각보다 더 폭락하는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얼른 찾아봤는데 혹시 이 뉴스일까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중동 사태 장기화될 땐 미국 주한미군 사드 패트리엇 옮겨갈 가능성? 저는 영문을 받아갖고 뭐 영문을 받은 게 아마 네. 조선일보를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사실 그 11시 부근부터 좀 사실 오전 시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듯 하다가 11시 부근부터 하락을 하니 걷잡을 수 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9%대, 하이닉스가 11%대 하락을 보여주는 삼성전자는 지금 19만 5천 원, 20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100만 닉스도 오늘 당연히 깨졌죠. 94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7%대 하락,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오늘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3월은 이제 코스닥인가 보다 뭐 이런 가능성 기대감도 조금은 있긴 있었는데 4%대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좀 많이 뛰었죠? 네. 뭐 환율도 좀 올라왔고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완화됐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때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뭐 1,5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견조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에 대한 실적 상향치가 어떻게 보면 환율을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공포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거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원래는 국제 정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 같은 경우는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규칙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종결 지으려고 미국 쪽에서도 할 거예요. 지금 가만 보면은 뭐 브렌트유가 올라간다, WTI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두바이유를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유가가 예를 들어서 10%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PC라든지 CPI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물가가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 생각보다 끈질기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측 못했었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흐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고 네. 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가 오전장에는 좀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 10시 40분, 10시 50분, 11시 요 지나가는 구간에서 미국의 선물이 낙폭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게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오늘 밤 미증시의 본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 뭐 환율이든 금리든 금리에 대한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런 경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마감이 지금 된 상황, 코스피 지수가 7.25% 결국 하락 마감 5791대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4.6% 하락으로 1137, 1137선입니다. 환율, 달러원 환율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장에서 25원 이상 오르면서 1465원대, 다시금 1460원대로 올라서는 흐름도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전반적으로 뭐 하락 개수가 훨씬 많은 800개 이상의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1500개 종목의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하락 개수가 단연 많은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6조 2천억 원 넘게 매수할 때 오늘도 외국인은 파는 모습 5조 5천억 원 이렇게 넘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마감하면서 하루에 7조 넘게 팔았으니까 이틀 만에 거의 뭐 12조 13조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본부장님, 네네. 조금 이렇게 견조하게 그래도 마무리가 돼서 우리 시장 어제 대체 공휴일 있었던 게 그래도 조금 그 충격파를 살짝 완화하는 역할이 될까?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무섭게 좀 하루 낙폭이 있었네요. 그거예요. 네. 이제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장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부근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뉴스들. 네. 그래서 보통 5% 빠졌을 때까지는 들어가는 기회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내일이 안 빠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5% 빠질 때부터 이제 감지가 됐던 거니까 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일은 그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 이 전쟁에 대한 뭐 예측, 시장 예측은 더 어렵지만 전쟁 예측도 누가 정확하게 근데 지금 할수 전쟁 있겠어요?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네. 투자 못하죠. 지금 움직일 못하죠. 수가 없다. 네. 헷갈릴 때는 판단을 하지 말고 가만히 와치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이 가다가 중간에 빠졌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쳐서 그러는데 내일 만약에 코스닥까지 빠지면 대책이 없는 거고, 그렇게 빠지려면은 아까 전쟁 트리거가 된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빠진 거에 한 30-40%는 되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 내일 미증시가 그래도 좀 반등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락이 아니라 그럼 반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오늘 하락분의 30-40%, 많게는 50%까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 올라올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던 유동성이 밀려 나갈 때 이제 구심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마이너스 4.6%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수급적인 모습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받아준 모습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 보고서는 포지션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한지주 마이너스 0.2%, KB금융 마이너스 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명분들이 지금 훼손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투심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가파르게 밀렸고 중요한 것은 전 내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왔다면 조정이 이렇게 가파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 빠지느냐. 근데 그 부분인데 이제 속도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밀린 거고 내일 이게 최대한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좀 당연히 보여지네요. 전쟁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 때문에 훨씬 좀 충격을 하루 동안에 크게 받은 것 같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가파르게 안 올랐으면 이렇게 안 빠지죠, 당연히. 예, 그 아까 그 ETF의 그 역작용이 나타난 게 아까 올라갈 땐 좋았던 거고 내려갈 땐 안 좋았던 거고 그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트리거 때문에 그게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목요일까지는 이제 협상이 그럭저럭 어떻게 되는가 보다 싶었다가 금요일날 경우 이후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못하면은 가만히 계시는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막판에 이제 그 빚 투자한 경우가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죠. 빚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실는데 그 전에 한 80% 실다가 90% 실다가 막판에 목요일 금요일 날 10% 더 실은 거야.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빚을 안 지더라도 그 전까지 한 1-20% 갖고 있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요일 금요일 날 밀어 넣으신 분들 그분들의 충격이 큰 거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펀더멘털이 아니라는데 펀더멘털 아니죠. 근데 원래 매크로적인 게 펀더멘털 반영되려면 3개월, 6개월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펀더멘털 반영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올라갈 때 뭐 5% 10% 뭐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기세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의 반작용도 놀라울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라 이렇게 보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었으니까 우리가 4천, 5천, 뭐 급기야는 6천까지도 올라오면서 시장의 가장 그 주된 요인 중심점으로 작용을 했던 게 저평가돼 있던 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걸 펀더멘털이라고 본다면 전쟁 이슈가 이런 거에 훼손은 아니라는 가정이면 이렇게 그 외부 이슈로 인해서 외풍에 의해서 빠질 때는 사야 맞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면 지금은 안 되는 국면이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차이로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1월 26일 날 그 당시 대비했을 때 이익 전망이 2배 올랐고 주가가 2배 조금 더 올랐잖아. 2배 비슷하게 올랐으니까 그 우리가 리레이팅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망이 올라간 건 많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6천 가까이 됐을 때가 6천 됐을 때가 4천에서 4천에서 6천 가니까 5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익 전망이 그 이제 반도체가 더블이 올라가는데 반도체 가격이 더블 올라가는데 반도체 이익이 더블 올라가서 코스피가 50% 올라간 거잖아요. 50% 좀 더 갔나? 그래서 6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더 가서 6천 2, 300까지 간 거니까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아니고 이익이 올라간 것만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아까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속도가 좀 스무드하게 하면 좋은데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거에 발로도 그렇죠. 포함돼서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더 속도가 가팔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가팔랐다고 하지만 이게 헷갈리는데 가팔랐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정상화되는 거면 리레이팅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맞죠.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0배 앞에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액티브 자금은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액티브 자금은 그동안 절대적인 게 내가 15% 20% 넣어놨는데 주가가 50% 100% 올라가서 비중이 저절로 20% 올라가면은 블랙락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어느 기관도 웬만큼 돈을 많이 운영하는 기관은 비중 조정을 하면서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머리 깎듯이 제가 헤어컷을 하게 돼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헤어컷을 늦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기관들 중에서 외국계 큰 데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블랙락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외국인들이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 다른 투자가들도 기관 투자가도 그렇게 행동을 해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액티브 자금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조, 250조, 300조 되더라도 비중이 올라가면 계속 헤어컷을 할 수밖에 없다. 단 리레이팅은 어디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도 자금이 요구하는 게 이게 100조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금리 인하도 포함해서 자금이 많이 유용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금이 패시브 자금으로 30조, 50조 들어오면은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싸. 그러면 그거는 삼성전자 아니고 한국이 싸. 그러면 한국의 주식을 익스포즈를 안 하던 그 패시브 자금이 갑자기 10조, 20조, 30조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그건 또 뭐죠? 어느 특별한 종목이 아니고 그냥 장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하고 달리 운영된다. 모든 펀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펀드들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올라갈 때 왜 파냐 그러는데 걔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예.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자금, 새로운 자금이야. 근데 새로 들어오는 자금을 리레이팅하는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이 본격화가 안 된 거고 액티브 자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헤어컷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단 것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천천히 올라갔으면 헤어컷을 하는 것도 천천히 왔겠죠.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이 적당할 때 들어왔으면 이게 선순환 됐을 때 선순환하기 전에 우리는 뭐죠? 우리의 유동성 갖고 많이 끌어올릴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했다고 보는 거죠. 왜? 이익이 100%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100% 올라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100% 올라갔는데 주가가 200% 올라가고 150% 올라가서 PER이 6, 8배 되던 것이 갑자기 9배, 10배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은 바뀐 게 없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더 리레이팅인 건 아닌데 근데 수급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되니까 전쟁이 됐을 경우에 일본 오늘도 일본 많이 빠졌죠. 네. 일본 합해서 한 5% 빠졌을 거예요. 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더 빠졌는데 우리는 더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반도체도 TSMC도 빠지고 하는데 펀더멘털이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일파만 계속되면은 그러면 모든 액티비티에서 영향이 결국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땡기는 거고 미리미리 왜 5% 안 멈추고 7% 하느냐? 아까 ETF도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그건 올라갈 때 우리가 좋았듯이 내려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많이 들어가고 빚을 들어가면 감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제가 그걸 느꼈더니 결과는 좀 아닌데 또 욕을 하겠다. 할 수 없어. 이제 입판사판 개판이니까 제가 SBS 비즈에서 수요일에 출연했어요. 네. 출연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게 숏이 올라갔어. 숏이 수요일 날 쇼츠가? 숏이 올라갔어. 네네네. 20몇만 명이 본 거예요. 많이. 그렇게까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엄청 먹는 시기는 아마 지났을 수도 있다. 다른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 숏을 그렇게 짠 거야. 그렇죠. 방송국이랑 다 그런 식이지. 예. 그 대가를 조금 주는 이제 뭐지? 출연료. 진짜 하여튼 그랬었어. 네네. 근데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댓글 쓴 거 보니까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구정전에 사라고 얘기했고 이제부터 들어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달리지 말고 다른 걸 봐야지 기회가 생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오른 종목 있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어느 특정 섹터 하지만 골고루 해야 되는 그런 걸 잘 얘기하는데 그것만 딱 딴 거야.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SSID, SS 무슨 당 거기에 출연했어. 그러니까 거기 했는데 이게 아침에 출연했거든. 전쟁 나기 직전이지. 네. 그것도 주말에
간 주말에 한 27만 명이 본 거야. 야. 그럼 댓글에 난리가 난 거지. 전쟁이 어쩌고 뭐 해서. 그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여기서 얘기했지만 주가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펀더멘이 좋더라도 그걸 제대로 봐면 30만 원, 35만 원 갈 수 있지만 여러 희망대로 만약에 뭐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한 19만 원, 20만 원에서 한참 오물 수 있다. 왜 거기에 방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댓글에 내가 막 했더니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데 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봐요. 인조하니까 괜찮고요. 그 댓글 하나 2시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깨는 야 오바했구나. 오버했구나. 장에 사람들이 오버했구나.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오버해서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아침에 봤구나. 할 때 안 빠지길래 생각보다 안 빠지길래 이게 쇼톱으로 끝나면 좋겠지. 근데 이게 언젠가 한번 맞고 갈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심리적인 게 다 녹아 들어갔다. 지난주 수요일. 지금 결국은 수요일 했을 때 그 주가 밑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19만 제가 누가 원대. 물어보면 그래요. 네.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게 맞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지. 근데 또 오늘 들어가면 오늘 다 들어가냐?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 분할로. 아니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그렇죠. 모르는데 누구 말 믿고 그렇게 얘기해. 또 김장렬이가 또 오늘 다 들어갔다. 또 그런 소리 하겠지. 분할 제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1월 말부터라도 분할해서 들어갔거나 네. 했으면은 이거 오늘 10% 빠졌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원칙을 지켰는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안 들어갔으면 오늘 같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 15% 20% 들어가는 게 맞아. 용기는 30%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하니까 또 내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침 시간마다 다 나갔다 30% 넣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야. 과하게 한 건 결국은 과하게 맞게 돼 있어요. 그게 펀더멘털이 아니든 뭐든 간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끔 생각지 않게 하죠. 물론 불이 나게 해서 금요일 아침에 판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원칙을 지켰는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오늘 많이 아픈 사람은 원칙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아픈 거고 많이 들어가셨더라도 그 전에 들어가신 분은 와치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아침에 시내를 걸려갖고 플러스 1%인데 코스닥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오늘도 아프지. 그래서 분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런 뉴스 봤어요? 그런 뉴스 나온 거 봤냐고. 어떤 거요? US is considering 하는 거 이거 봤냐 이거지. 그럼 그거라도 보고 있어요? 그럼 보셨어요? 우린 봤잖아. 네. 예, 보니까 따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트레이딩하면 그렇게 아주 옥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정보가 쉽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어떤 모티브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미국이나 그 이란이나 이유는 조금 다른데 있습니다.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화되면은 인플레가 이슈가 되죠. 그렇죠. 유가가 네. 오르고. 인플레가 이슈가 되면 금리 인하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해야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지금 얘네들이 미국이 어저께까지입니다. 지금 네. 그런지 모르지만 자산을 다 배치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그쪽에다가 이란 중동 쪽에 간 그 해군이잖아요. 해군함 타 증권회사에서 한 겁니다. 타 증권회사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로 언제 올라왔냐면 9시 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예, 보시면 거기 그분 그런 지정학적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좀 꽤 오래된 분이에요. 그분이 긴급하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동 중에 방송 이동 중에 그걸 봤어요. 연영했는데 이번에 대체한 것이 군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수리형 18대가 파견됐대요. 네. 그런데 이게 1991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한 번 있었고요. 2차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71대 50몇 대가 나갔대요. 군함이. 그러니까 지금 나간 거는 더 완벽하게 더 장기화하려고 배치가 안 됐어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얘기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현재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아까 인플레가 되는 거니까 장기화는 안 끝내고 싶고 그래서 4주 5주를 준 거거든요. 예, 버티면 4주 5주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어떤 분? 로이터인가 블룸버그 나온 건데 네. 오늘 직전에 오후에 나온 건데 중국이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란하고
이란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 뭐라고 호르무즈 해협 혹시 그 뉴스예요? 그거 네, 그거 그죠? 안전 보장해라. 그러니까 자기 배들은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이란의 느낌이죠. 네. 수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중에서 중국은 70%가 수입하거든요. 70%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한 10몇 프로가 이란한테 오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이란이 딴 데 호르무즈 하면은 이란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딴 데서 받는 게 다 개판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지만 중국이 그런 압력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란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상태지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이나 중국이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이게 일파만파돼서. 그러면 이란은 무슨냐? 이란 입장은 어떠냐? 이란 입장은 이란 좀 짧게 끊고 싶어요. 빨리 끊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이란 정권 1인자 끝나고 3년 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럼 짧게 끊어요? 미국을 압박해서 짧게 끊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끝내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방법이 이란 입장에서는 소모전 가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국가를 치는 거야. 옆에 국가를 치면은 옆에 국가들이 이란하고 다이다이 붙을 수도 있지만은 독일은 미국 편이고 하고 하겠지만 딴 나라들은 카타르나 이런 다른 나라는 좀 많이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죠. 그러면 그거 갖고 미국한테 압력을 하고 야 빨리 끝내 대충 해서 협력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미국이 들을 일은 없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US is considering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뭐 포함해서 보낼 걸 검토 중이다. 이게 드래곤 되면 드래곤 장기화되면 네. 장기화되는 거 바라지 않지만 드래곤 된다면 그러면서 그게 점심 전후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황이 생각과 달리 오전에 시작하는 것과 달리 모티브는 분명히 빨리 끝내야 되고 이란도 정권을 잡았잖아요. 새로운 잡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하고 저걸 끝까지 가는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자폭하는 거 말고는. 근데 지금은 자폭할 것처럼 모양을 비춰면서 미국을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물 밑에서 어떤 일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 장은 포함이 돼 있다 안 됐다? 어제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주가가 그동안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가 미리 빠졌잖아요. 소프트웨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계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계 없거든. 그 소프트웨어 이슈가 된 게 팔란티어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들어가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미국은 그런 게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완전히 다르게 된 거지.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이. 근데 만약에 오늘 이런 뉴스가 오전에 나온 이런 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조짐에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면 미국도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갔을 때 적게 들어가고 막판에 특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후달리고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야 후달리는 사람 쌤통이다. 토해내면 받아달라는 사람은 더 늦게 사겠고 이런 상황이 역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방법은 없어요. 지금 네. 새로운 정보 말고. 주말 내내 사실 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슈 들으시고 뭐 분석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양쪽 다 빨리 끝내야 될 명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국무부 쪽에서 중동을 떠나라. 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선박은 다 뭐 불태우겠다. 뭐 이렇게 격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시장에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좀 귀담아 들을만 하고요. 오늘 어흠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흑흑 또 혼나는 날이 오다니 본부장님께 좀 혼났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본부장님 지금은 단독 방송 아니에요. 저희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방송이고 본부장님 오늘 단독 방송이 있으신 거죠 뒤에?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때 또 테크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잘해 뭐 얘기할 거 있나? 아니 테크 오늘 뭐 이런 시장에서 막 리노공업 이런 전공정단 이런 건 가던데. 갖고 계시면 몇 년에 됐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네. 네. 차장님. 네. 네. 코멘트 좀 부탁드려요. 시장 유가도 시장에 좀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뭐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거 못 하겠다. 거의 뭐 이제 폐쇄 얘기 나왔고 불태우겠다. 130불, 200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관련된 주가는 전쟁 수혜라고 표현하기는 저도 참 싫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그죠. 네. 오늘 뭐 정유주도 많이 올라간 네. 기업들이 있고 해운주도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그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유주들은 좋은데 또 반대로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또 약한 모습이 나왔고요. 혹시 자료나 뭐 HTS 보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네. 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이에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흥하해운 변동성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테마성으로 굉장히 좋다라기보단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 있을 때는 뭐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기업들이 있더라.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을 좀 빠르게 네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간다 120불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적인 타격이 올 때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터졌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 과거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다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서두에 그랬죠. 지금은 잘 모르겠다. 예전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지금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갈지가 가장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이란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나라 반등 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쪽에서 이란의 선박들이나 요 함대들 해상에서 무언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들을 전부 다 무찔렀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좀 빠르게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몰랐어요. 오늘 저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이제 열심히 일하느라 많이 못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장기화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예전과는 좀 다른 제가 주말에 보니까 우리 3프로의 이문영 교수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정직한 시대는 가고 정직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야만적인 시대가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와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산주 저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시장이 안 좋으면 다음에는 어떤 주식이 갈까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주가 오늘 지금도 보니까 한화 시스템이 상한가에서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이런 방산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오늘 변동성이 상방으로 하방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시장이 밀리면 그때는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될까 그쪽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좀 회피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투자 아이디어를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다음에 뭐 1년 후든 2년 후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고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때도 이제 오늘을 어떻게 보면 경험 삼아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마감이 됐을 때는 그쪽에서 뭐 이제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학습 효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비교적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전쟁 테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전쟁 수혜? 이건 이 얘기는 좀 참 쓰기가 싫지만 어쨌든 그 전쟁이란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던 대표적인 오늘 업종 뭐 그게 사실은 단데 우주항공, 국방, 해운, 석유가스, 가스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빅텍,
30% 상한가, LIS 넥슨도 상한가 같고요. 한화 시스템 29% 올랐고 뭐 이런 것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 가까이 올라줬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이고 해운 아까 말씀하신 흥하해운 뭐 29%, 대한해운도 29% 상승 이렇게 네 해운주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주항공과 국방, 해운, 석유가스, 가스 유틸리티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의 이슈가 좀 지속이 된다는 시나리오로 당분간 볼 때 여기서 좀 조금 더 시세를 가져갈 만한 건 뭐라고 보세요? 픽은? 방산으로 전 생각을 하고 방산으로? 있고 방산은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네. 투자의 관점으로도 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렇게 다 밀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먼저라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나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추적했었던 이렇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0% 정도 더 빠지잖아요. 그럼 엄청 저렴하다라고 저는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이거 수급적인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매번 했던 뭐 비전문가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아무리 수치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유주나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뭐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 수치가 찍히는 그런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인지 혹은 지금 정세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유주도 그렇고 정유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전쟁 쪽에 대한 모멘텀은 방산 쪽이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뭐 수주 같은 것도 예, 수주도 마찬가지. 지금 LIG 넥슨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맞죠. LIG 넥슨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시가총액이 11조였거든요. 요게 수주 잔고가 26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공대공 쪽에 대한 장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죠. LIG 넥슨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많이 움직였고 장 초반에 또 뭐 풍산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풍산은 또 드론 쪽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총알 그 탄약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이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들도 좋지만 요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 조정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섹터입니다. 반도체 쪽이 그래도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트레이딩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차장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탑2 반도체 우리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 10%더 빠지면 괜찮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꽂히거든요. 네. 10%? 이게 지금 꽂히는데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 함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 때 코스피에서 개인이 6조 넘게 이렇게 지금 산 요 물량들이 사실 그 반도체 탑2에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고 그렇죠. 물론 본부장님께서 이제 아까 이제 예측은 좀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이 좀 이어질 수도 있죠. 요걸 이제 산다라는 관점으로 본 본부장님 혹시 가격대에 대한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이것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2월 19일 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보여주세요. 네, 본부장님 화면 좀 같이 볼게요. 2월 19일 날. 2월 19일이 언제면 구정 직후 좀 지나서 직후 아니었나? 2월 19일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구정 직후.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 우리가 5,600에서 5,600 갈 때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만 원을 돌파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구정 때 하면서 이걸 가져왔었죠. 서스테이너블 ROE 하면서 서스테이너블 ROE 기억나세요? 네.
서스테인 ROE면서 이거를 가져왔어. 한번 했는데 요거. 노무라 증권 리포트대로 200조, 280조. 그 다음에 더 큰 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했을 때 이거 기준으로 ROE가 40몇 프로 가는 게 이게 맞다면 PBR을 4배 쳐야 되는데 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안 줄까? 28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만큼 또 내려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확 빠졌을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조니까 뭐 40조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28년이 팍 빠지면은 ROE가 요건 잘못했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예요. 28년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ROE가 29% 30% 가까이 나오지만 20% 초반에 나오는데 이게 이익이 만약 이렇게 급전진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PBR을 할 때 ROE 마이너스 ROE 나누기 COE 할 때 우리 요구 수익률 야 우리가 내가 돈을 주는데 투자하는데 나 이 정도 많이 받겠어라는 그 기대하는 수익률이 대비했을 때 실제 리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는 위기는 3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 요구되는 수익률 투자할 때 요구되는 수익이 높으면은 PBR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리턴이 30%에서 나오더라도 평균 5년간에 20% 나오더라도 이 회사, 이 나라의 회사에 이 나라나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요구되는 수익률, 코스트 오브 에퀴티가 높아지면은 ROE가 30%라도 COE가 밑에 있는 게 8% 9%가 아니고 12%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PBR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PBR이 어떻게 되냐? 올라갈 때는 한 3배 이상 확 올라갈 것 같지만은 이게 어닝이 꺾이거나 아니면 또 뭐 있죠? 어닝이 안 꺾이더라도 여기는 뭐냐면은 이 나라 자체가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PBR이 이게 COE가 높아지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도 이게 COE가 여기는 평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게 9%부터 12%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자를 잡으면은 같은 ROE가 23% 28%라도 목표 주가가 29만 원에서 19만 9천 원까지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올라갈 때는 밑에 게 안 보이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동시에 얘기했어. 이미 엄청 벌 시기는 지났고 네.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 눌림목이 있을 때만 들어가고 갖고 있는 사람 이미 목표 주 자기 포트의 50% 60% 저절로 올라와서 70%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프로핏 테이킹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그렇죠. 근데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이 업사이드가 누구는 30% 믿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누구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여기 한 번 말하는 게 계속 얘기했어. 근데 사실 까먹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일 날도 이거 얘기를 했고 29일 날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런 게 듣기 싫은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빠졌잖아. 내일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아까 말한 거지. 만약에 10% 빠지면 초상 나는 거지. 그럼 아마 장도 5,500 이하로 가는 거고 당연히 5,400. 그러면 아마 그 뭐지? 아까 말한 그 방산을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 네. 아마 오늘까지 안 샀으면 이틀 뒤에 사면은 또 그것도 방산을 고점, 물릴 거야. 고점이지. 그런 거라고요. 그게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데 미리미리 생각한다는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도 위에 올라갈 때는 밑에 게 안 보이고 밑에 내려갈 때는 위에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 19만 원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떻게 돼?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기회가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동시에 이렇게 되면 또 콜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외국계 높은 이익이 아니에요. 외국계 200 몇십조 300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19만 7천 원 더 내려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PER이 6.4배 PBR이 1.7배 19만 5천 원. 네. 19만 7천 원 기준으로 19만 하이닉스 7천 원. 95만 7천 원 기준으로 누가 더 빠질지 모르겠는데 PER 올해 기준 죄송합니다. 이건 내년 기준입니다. 네네. 내년 기준으로 PER 삼성전자 6.4배, 하이닉스 1.7배 PBR,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3.8배 PER, PBR 1.6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까지 실적이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뭐 내가 28만 원, 25만 원 평균이다 그러면 아니 맨날 옛날 그따위 옛날 노땅 잣대로 들이밀어 갖고 목표 주가를 그렇게 보니까 40만 원 50만 원 난리치는 여러분들 그 목표 주가 그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 외국계 말고 국내 평균을 했을 때 지금 내년 기준으로 3.7배인데 그럼 엊그저께 안 하다가 왜 못 사? 나눠 사야 되는 그 어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닝이 27년까지 맞더라도 28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여러분 까먹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만약에 전략 자산하면 리스크가 커지면은 미친 듯이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어. 얼마 전까지 우리가 5천 이하였다고. 또
돈이 미리 들어와서 이게 만약에 단기적 끝나면 내일 언제부터 한 5% 그냥 올라가서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니만 갖고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그걸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이 최근에 나온 거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6,500이 되더라도 PER이 10배가 안 넘어요. 어닝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5,700 된 거는 이 PER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9배? 9배 정도가 근처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리레이팅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했을 때 8.2배에서 12배였기 때문에 10배가 딱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500 간 것도 맞는 거고 만약에 리스크가 커서 대한민국이 다시 둔당국가고 뭐 전쟁이 단계화되면은 9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900까지 가면 얼마냐? 아까 6,500이 한 1,000이니까 9,540하면 5,4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9배라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다 끝났는데 네. 시시각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오늘 내일 더 갈 때 그 방사는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일 2, 3%더 빠져 삼성전자를 용기에 사라고 맞는 것인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그 전에 샀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은 네. 거야. 그리고 안 산 사람은 뭐가 됐든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거야. 사고 나서 2, 3%안 빠진다는 법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갖고 올라갈 때는 자꾸 목표 주가를 안 부르는 거 갖고 욕하고 그러는 그 상태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외국인이 왜 헤어컷 하냐고 바보 멍충이라고 외국인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패널도 있었어요. 그 일견이 맞는 거예요. 일견이 맞는 거고 속이 시원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는 외국인은 그런 펀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덜 봤으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트 끊으라고. 아니요. 본부장님 마무리 하셨잖아요. 예. 네. 이렇게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우리 시총 탑2를 비롯해서 뭐 지수 자체가 7%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제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얘기가 이제 쌓이셔서 막 이렇게 쏟아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새겨 듣도록 하겠고 잠깐 이제 식히고 가는 네 차원에서 시원하게 한 잔씩들 하세요. 네, 네. 본부장님 네. 콩물. 네, 드세요. 네. 네. 진짜 시원하게. 먹었지. 네. 응. 아 드셨어요? 먹었잖아요. 오. 아니었나? 먹었던 것 같은데. 시원하게 차장님도 네. 잘 안 들어가네요. 네. 한 잔씩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꼭 흔들어 드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곡물 도갑에서 나온 서리태 가득 콩물 두유 가지고 왔습니다. 15개 플러스 15개 이렇게 두 배 드리는 거예요. 15개 구성인데 2배를 드립니다. 15개 플러스 15개 최초 구성이고요. 47,900원의 구성 가지고 왔습니다. 국산 특등급 서리태 99.75%, 곡물 도감, 탈모, 혈당, 올케어, 리얼, 콩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아마 대보름일걸요? 오곡밥 먹고 뭐 나물 먹고 왜냐면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네 곡물 도감 그렇게 네, 오곡밥 못 드셨어도 이렇게 곡물 도감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 네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나 좀 여기까지 차 있어요. 거의 이게 좀 튀는데요. 그래서 양이 하도 많아서. 저도 한번 마셔볼 텐데 차장님 드신 것 같아서 맛 표현 한번 저 먹을 네. 동안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 맨날 맛있다고만 네. 하는 것 같은데 엄청 고소하고요. 음.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몸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서리태. 이건 한번 사 먹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침을 요즘에 자주 굶어가지고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되게 걸쭉해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콩물 간 느낌인데 좀 부드럽게 간 느낌, 좀 걸쭉한 느낌도 좀 들고 뭐랄까 진짜 검은 콩 맛, 검은 콩 있잖아요. 검은 네. 콩 굉장히 고소한 맛이 확 느껴지고요. 진하죠, 많이. 진해요. 많이 그리고 진해. 저는 제일 좋은 게 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도 안 달아요.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요 서리태 콩물 15 플러스 15 최초 구성 4만 원대고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안토시아닌이 이제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풍부한 게 또 품종이 따로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청자 5호가 그게 풍부하다는데 오. 그 품종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첨가물 제로, 원물 그대로 무가당이니까 진짜 먹었을 때 하나도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자, 서리택 콩물 든든해야 주식 투자도 하시니까 아침 굶지 마시고 요거 좋은 가격에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아미 후드티 최초 8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지금 블랙 입고 있고요. 남녀 공용이에요.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이고요. 아미 후드티 최초 8만 9천 원이고요. 블랙 에디션입니다. 오프 화이트 로고 후디인데 여기 네 하트가 이렇게 네 아미 로고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아미 오프 화이트 로고 후디인데 네 후드가 이렇게 뒤에 네 이렇게 아이고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M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입었거든요. 요거 병행 수입, QR 인증, 정품 확인도 가능한 네, 블랙 에디션 상품이니까 남녀 공용 뭐 데이트 때도 출근 로고도 안성맞춤인데 여기 그렇게는 써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입고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네. 여기에다가 그냥 아주 얇은 그런 야상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밤까지도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뭐 골반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7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시장 많이 빠지는 날 광고하기가 저도 여러분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네.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제가 열심히 그래도 이 광고 또 맡겨주신 업체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네.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또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광고는 마무리하겠고요. 자 시장 코멘트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포인트로 어떤 부분들 봐야 되는지 좀 짚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업종 빼고는 뭐 그냥 대체로 다 빠져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에 뭐 리노공업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거 있는데 네. 오늘 제 코너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원래 했던 거 성호전자가 있고 성호전자 네. 그다음에 RF Materials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겹쳤죠.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 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몇몇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코히런트하고 네. 코히런트가 있고 루멘텀 테크놀 맞죠? 루멘텀 네. 홀딩스가 루멘텀 테크놀 루멘텀 두 가지 회사에 맞죠? 한 20억 달러씩인가 뭐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억 달러 총.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것도 올랐고 네. 그 관련해서도 올랐고 뭐 그 루멘텀하고 코히런트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그런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두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 관련돼서 리포트도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제 시간에 와서 갖고 관심 있는 사람 들어오시고요. 오늘 같은 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되셔도 돼요. 29페이지 보시면 네, 같이 보죠. 사실은 금요일 날 나왔었어요. 네. 금요일 나왔는데 뭐 다른 게 아니까 이거 보지도 않았지. 이제 제목이 이제 Everything Goes Optical이라는 제목으로 광 트랜시버가 있고 트랜스리시버 홍신하고 받고 그러는데 여기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 위에 있고 이거는 포토 다이오드 칩 크게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자세한 건 전시할게요. 관련돼서 모든 게 이제 광화된다. 광화. 네, 광화된다 이러면서 뭐 현재는 렉과 렉 사이 그 다음에는 뭐 렉 내에서의 단계 이게 다 설명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다 길게 또 설명해 주실 거고. 리포트 네네.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리포트 보고 이해하신 분은 네. 제 거 들을 필요 없지.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 시간을 좀 절약해 준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거기 나온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게 RF Materials가 딱 찍혀 있어요. 이게 탑픽이라고. 아 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주말에 또 절묘하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 상한가 근처 간 거잖아요. 그 보면은 준비가 돼 있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성호전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좀 다르죠. 방산하고 다르죠. 전쟁이 끝나고 안 끝나고 이거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리노하고 그거는 뭐 주가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리포트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소부장 리포트가 2월 27일 나온 게 있어요. 네. SK증권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SK증권 나온 게 있는데 심플하게 했을 때 삼성화학에 투자한다. 네. 많이 늘린다. 캐펙스. 여기 캐펙스죠, 맞아요. 예. 캐펙스 늘린다. 그럼 대장주부터 건드리자. 대장주 원익 IPS. 그래서 맞아요. 원익 IPS가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맞아요. 막판에 좀
좀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그거보다 안정적인 뭐냐? 안정적인 건 이게 여러 가지 그 설계를 하고 이렇게 소켓하고 그러면 소켓하고 설계가 안정적이에요. 다만 밸류가 많이 비싸졌다는 게 단점인데 오늘 같은 날 안정적을 찾는지 리노하고 몇 개 오른 거 있는 거죠. 누가 주말에 누가 물어보더라. 원익 IPS하고 HPS 파가 어느 게 더 좋느냐 이렇게 하는데 태장수가 먼저다라고 얘기한 게 나는데 삼성하이닉스가 내일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파만파 돼서 계속 물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진다. 걔네들 빠져. 그러니까 더 빠지면 다시 삼성전자하이닉스 사거나 아니면 장을 안 사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사거나 이런 판단이지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팅을 해야 돼. 저기 그 방산을 진짜 계속 간다고 보고 탁 3일에도 먹겠다. 그런 분들 그거 플레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리스크가 내포될 수 있죠. 한 번 더 가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19만 원대 뭐 두 자릿수 빠지고 하이닉스 뭐 크게 빠지고 요런 날 갔던 장비주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는 좀 더 소부장이 의미가 탑주가 못 가도 단기는 있죠. 단기는 있는데 단기가 장기화되는 다른 매크로 때문에 이슈 되면 결국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딴 방송도 그렇고 그 전쟁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전쟁은 저도 시리어스 생각 안 했죠. 이게 협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말도 미국이 안 빠져서 단기에 끝날 수 있는가? 아까 자산 분풀했을 때. 맞아요. 근데 아침에 9시, 10시, 11시, 12시 가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달라지면 달라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예측이 안 되면 가만히 와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이미 5%밖에 없으니 현금을 다 쓸 수도 없고. 근데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야 내려올 때 덜 욕심내고 들어갈까 말까 이 생각하는 거고 메인 사람들은 파는 것밖에 그런 공방전만 남은 것뿐이에요. 예측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누가 얘기하는데 예측을 미리 누가 미리 예측을 해줘. 그런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신한테 물어봐. 본인들이 아나? 여기 뭐 당신들이 돈을 맡겼어? 무슨 30만 맡긴 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예측이 없는 거고 대응이 거고 대응은 그런 정보에 자기의 경험과 해서 하기 따른 거예요. 네. 내려가면 더 내려가서 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싶어 하는 거고 반등한 8, 93이 있고 이런 게 공방전이 단기냐 장기냐 확실히 않고 언서틴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공방이 날들 뽀개고 댓글에서 날들 뽀개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러는 거니까 그런 놈이 하니까 짜증나고 실경질 나는 생각이 된다. 사실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삼성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내년에 4배 이하로 갔어요.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4배 이하였을 때 팔 수 있거든요. 4배 이하였을 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내후년이 폭락하는 거예요. 이익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26, 27에 아무리 좋아도 28년에 이익이 거기 7, 80 바뀌면은 갑자기 ROE 밑에 COE가 갑자기 올라가서 목표 주가가 26만 원, 27만, 28만 갈 수 있어 다시. 갈 수 있는데 가다가 내려갈 때 20만 원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시클리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3.8배인데 더 빠진다면 빠질 수 있지. 근데 그런 과매도가 되는 거지. 단 전제는 내후년이 확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그러면 COE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을 PER 3배 중반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오늘 일사에 올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 5,802만 원 갔기 때문에 2월 19일 날 우리의 코스피랑 비교해 보라고. 2월 19일 날 코스피가 5,600에서 삼성전자가 19만 원일 때 그때 상황을 되짚어 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임팩트가 어떻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펀더멘트를 결국은 허투해가지고 19만 원이 정상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미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신 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신 분은 굳이 내가 60%인데 또 살 필요 없지. 왜 급하게 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은 조금 판단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네. 시장 코멘트 또 부탁드려요. 업종별로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또 많잖아요. 네. 네, 뭐 자료는 선별해서? 있는데 네. 사실 오늘 같이 시장이 밀리면 버텨내는 게 어렵죠. 지금 방산주들 빼고는 거의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앱터에서도 좀 더 밀리는 지속적으로 것 같아요. 예. 빠지네요. 이게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투심이 너무 안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전 낙폭이 좀 더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뭐 완전히 꺾여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었던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따라오는데 일단은 돌발 악재가 터졌고 그 돌발 악재가 우리가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후퇴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본인이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 되려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을 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은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근데 제가 지금 종목들을 한번 쭉 돌려봤거든요. 네. 방금 이야기 나눌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 많이 못 올랐던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 되반등이 V자 반등으로 나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안 깨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들은 아직까지 안 꺾였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방산주와 비슷한 주가 모양새를 만들고 있던 게 조선 쪽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조선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버텨주다가 밀리긴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모양새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방산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조선 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가 원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뭐 히토류 관련돼서도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에너지 관련돼서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원전이랑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이런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대는 많이 안 깨졌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지금 매매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지난주 후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는 무리해서 들어갔으면 현금을 좀 더 마련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현금이 20%든 30%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환율만 보셔도 돼요. 근데 환율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5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고 실질적으로 유가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가는 오랫동안 올라가야 돼요. 이게 단발적으로 한 달 만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네. 괜찮습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지를 해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져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타격을 미치는 거지 이게 푹쭉 뛰었다가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괜찮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장 많이 올라갈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꺾일 때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전부 묻혀서 3월 시작하면서도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다 그냥 좀 묻혀버렸습니다.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 중이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뭐 이런 것도 이슈가 있고 뭐 중국 전인데도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데 뭐 다 사실은 묻혀버린 상황입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만 듣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글쎄요, 저기 길게 보는 사람은 1월 네. 말에 들어간 사람, 2월 초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 걱정은 아니고 와치하시면 돼요. 와치 크로스 하시면 네.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길게 보시는 분은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 실적 볼 때까지 또는 엔비디아가 커멘트가 나오는 3월 16일 이때까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빠질수록 아마 기회를 보시는 분이 또 동시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분기가 될지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되 오늘 낙폭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내일 더 빠지고 그러면은 또 반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는 또 저기 빚져서 하신 분들은 아마 내일 더 빠지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리니까 수급적인 거는 좀 와치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갖고 이제 분할해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은 좀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쉽게 움직이지 말고. 자, 차장님 네, 한 말씀. 네, 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마무리할까요? 저는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네. 필요한데 용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이 아예 없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저는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좀 밑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하방 경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가 좀 단단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한 번 더 밀리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오늘 뭐 다른 종목들 업종들 얘기할 거랑 막 뭐 매크로적인 게 많아서 요 말씀 못 드렸는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펄어비스도 참 있긴 있었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12% 거의 올라가서 뭐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좀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고요. 클로징벨 라이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시고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뒤이어서는 본부장님, IT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보내드리고 잠깐 또 안내 말씀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